중복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팁박스에 우리가 민사집행법 88조가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민사집행법 88조에는 배당 요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력 있는 정보를 가진 채권자,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시죠? 뭡니까? 그쵸. 집행권원이라고 배웠습니다. 또 다른 명의로 뭡니까? 채무명의라고 배웠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한 채권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가압류 채권자는 뭐라고 했죠? 배당 요구 종기 전까지 배당 요구 신청을 해라, 권리 신청을 해라라고 설명을 했었죠. 자, 이렇게 경매 개시 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민법과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해서 우선 변제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들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다. 이건 뭡니까? 우선 변제권이 있게끔 혹은 우선 변제를 내가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은 등기된 가압류 채권자 혹은 물권 채권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모든 배당 요구를 참여할 수가 있다. 단 우선 변제 청구권은 뭡니까? 우선 변제의 조건이 맞는 준물권이라던가, 그죠? 이것은 준물권합니다. 준물권 하던가, 아니면 또 뭡니까? 그렇죠. 물권의 권리 행사인 근저당권을 설정했었을 때는 배당 요구에 참여할 수가 있다. 배당 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해야 될 부담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당 요구를 했는데 매수인이 인수하는 경우는 뭐냐면 인수돼야 될 권리자 중에서 선임차인 대항력자가 배당 요구를 했어요. 배당 요구를 했는데 이 채권자가 배당 요구 종기가 지난 뒤에 만약에 철회를 했다, 이거는 안 되는 거죠. 불치의 손해를 낙찰자한테 입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지난 뒤에는 철회하지 못한다 하니까 뭐예요? 지나기 전에는 철회가 가능하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이해하기 쉽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대항력자, 선임차인이에요. 이 사람은요, 그냥 제가 낙찰을 받지 않아도, 새로운 낙찰자가 생겨도 대항력자는 새로운 낙찰자한테 내 그 보증금을 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권리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그냥 여기서 더 이상 살기 싫다, 그냥 나는 그냥 배당 요구를 해서 배당금을 받아가야지 라고 배당 요구 종기일 전에 배당 신청을 했어요. 권리 신청을. 근데 주변에서 막 얘기하다 보니까, 야, 너 왜 거기서 이사 가면 어디 가려고? 여기서 이사 가면 전세금도 비싸고 너 여기가 제일 좋아. 어차피 넌 대항력자니까 누가 주인이 바뀌어도 상관없어.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 그래? 그래서 배당 요구 종기일 지나기 전에 내가 배당을 신청한 것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내가 계속 점유하겠다는 의사 표시고요. 근데 만일 배당 요구 종기일이 지났어요. 지난 뒤에 내가 철회를 넣었어도 이것은 철회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암기사항입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강제경매, 임의경매 신청자는 등기사항 중 앞선 권리의 명칭을 말하는 건데요. 여기서 형식적 경매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표를 한번 볼까요? 제가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표를 이렇게 해놨는데요. 자, 이게 기준이다라고 봅시다. 이게 말소 기준 권리. 이것은 뭡니까? 그쵸? 소멸, 이것은 뭡니까? 그렇죠. 인수. 그래서 이거는 이전 등기를 표현한 거고요. 이거는 이후 등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근저당권은 모두 다 소멸되어진다. 91조에 의해서 소멸되어진다라고 돼 있으니까 뒤에 모든 권리는 다 소멸. 이렇게 가처분에는 삼각형을 한번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이 근저당, 말소기준 권리에 있는 요 권리보다 후순위인 경우에는 소멸이고, 이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선 권리이면 선행 등기이면 인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기 때문에 한번 볼까요?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선 임차인, 대항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대항요건은 뭐라 그랬죠? 그쵸? 점유와 전입이라고 했죠. 자, 이렇게 임차인인 경우, 그리고 지역권이 선등기인 경우, 지상권이 선등기인 경우, 가처분이 선등기인 경우,
환매 등기가 선등기인 경우, 전세권 등기가 선등기인 경우예요. 하지만 이 전세권은 뭡니까? 88조에 의해서 경매로 신청할 수도 있고, 뭡니까? 2번 배당 요구도 신청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뭐죠? 이렇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어진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표는요, 여러분들 자세히 몇 번씩 읽어보셔야 되는데요. 뒤에 부분은 좀 더 어려워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놨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전세권도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해놨는데요. 임의 경매를 신청하거나 배당 요구권자가 했을 경우에 배당 요구, 이거를 뭡니까? 88조에 의해서, 이거는 민사집행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민사집행법 88조에 의해서 전세권자가 임의 경매를 신청하거나 또는 배당 요구를 신청했을 경우에는 이 또한 말소 기준 권리가 되어진다. 자, 여기서 임차권 등기가 나오는데요. 임차권 등기가 왜 나왔냐면 임차권 등기가 기준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임차권 등기만 딸랑 있으면 이건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권리 분석은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보다 임차권 등기가 먼저 선행된 거죠. 경매 기입 등기보다. 이렇게 선행되어진 임차권 등기는 뭡니까? 말소 기준 권리가 되어진다. 이거는 인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임차권 등기는 무조건 뭐다? 소멸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법에 의해서 148조 사항에 의해서 채권자에 준하여 그 임차인은 별도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한다라고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딱 나뉘어져 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임차권 등기가 선행인 경우 이것 또한 뭐다? 배당 요구 종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요거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뭐냐면요. 이거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앞선 권리가 아니고 이후 권리죠. 그러니까 이후 권리 가처분은 뭐예요? 후순위 가처분은 다 소멸되어지는데 요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물 철거에 의한 가처분 혹은 예고 등기인데 건물 철거에 의한 이 가처분, 철거에 대해서 소송 중인 후의 가처분은요, 후순위일지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고 등기, 지금은 현행 예고 등기가 제도가 없어졌지만 남아있는 사건이 있다고 하면 2013년 이전의 사건으로 남아있다고 하면 예고 등기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뭡니까? 또한 소멸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소멸하지 않으니까 또 다시 말하면 인수되어지는 권리다. 이렇게도 기억하셔도 되고요. 더 큰 문제는 인수되어진다 하더라도 예고 등기 같은 경우는 등기가 명의가 바뀌는 거예요.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더 가까운 표현입니다. 토지 별도 등기가 있다. 토지예요.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별도 등기가 있는 경우 이 또한 인수가 됩니다. 매각물권 명세서에 반드시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은 매각물권 명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숙지하셔야 돼요.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비고란에 이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암기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한번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적어 볼까요? 여러분들 말소 기준 권리 모든 부동산 위에 뭐다? 근저당권. 당권은 소멸이다. 그럼 근저당권과 같은 저당권 있죠? 그리고 또 하나 가압류. 가압류와 똑같은 또 압류 실행은 뭡니까? 그렇죠. 압류. 이 압류가 실행이 되면 또 다른 이름으로 경매, 기입, 등기 이렇게 되어져. 그럼 요 5가지가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데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게 가등기. 이 가등기인데 이 가등기는 보전가등기와 담보가등기가 있습니다. 보전가등기는 명의를 A에서 B로 바꾼다는 얘기고요. 담보가등기는 뭡니까? 근저당권과 같은 권리예요. 그래서 이 담보가등기도 뭡니까? 말소기준 권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뭐 있다 그랬죠? 그렇죠. 전세권 등기가 있는데 이 전세권 등기는 뭐예요? 민사집행법 88조에 의해서 1번 뭡니까? 경매를 신청하거나 2번 배당 요구를 했을 경우에 말소 기준 권리가 되어진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특특한 권리가 있죠. 그렇죠.
임차권 등기가 선행인 경우에도 말소 기준 권리가 되어진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첫 번째, 뒤에 이어서도 또 대항력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선임차인, 우리는 이것을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한 번 더 공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항력,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여러분들 등기가 없어도요 임대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점유 공간을 사용하는 거니까 점유 사용 권리가 임대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주택의 인도, 주택의 인도란 뜻은 뭐예요? 내가 인도를 받았다. 그럼 이것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점유했다라고 표현하고요. 주민등록을 마친 때 우리는 뭡니까? 이것을 그렇죠. 전입신고를 했다고 하죠. 이렇게 해서 주택의 인도와 점유와 주택의 주민등록을 마칠 때 전입,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는 뭐라고 했죠? 대항 요건이다라고 했고요. 여기서 빨간 표시,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 다음 날부터예요. 이거를 이길 영시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전입신고를 할 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이길 영시예요. 그러면 점유와 전입을 우리가 1월 1일 날 했다 하더라도 이길 영시부터 대항 요건이 생기는 거니까 1월 2일부터 대항 요건을 갖는다. 그러니까 신고가 이렇게 1일이면 2일부터 다음 날 이길 영시부터 권리를 갖는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확정일자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 이길 영시 기준을 따라가기 때문에 1일 날 우리가 확정일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 확정일자의 준물권 기준은 언제인다. 이렇게 1월 2일이 기준이 된다. 이건 좀 암기사항이고요.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렇게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유, 주택의 인도를 점유라고 표현했고요. 주민등록을 마칠 때를 우리는 전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을 대항요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라고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배우신 내용은 챕터 3 권리분석의 입문입니다. 권리분석의 가장 중요한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해서 배우셨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까지 계속 복습해서 학습을 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테니까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